한때 수천 대 1 경쟁률을 자랑했던 공무원 시험. 이제는 지원자조차 줄어드는 참담한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은 청년들의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노량진 고시촌에 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안정된 미래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청년들이 공무원은 이제 매력이 없다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기가 급락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평생 직장이라는 보장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과도한 민원과 불합리한 근무 환경이 알려지면서 스트레스 직업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셋째, 임금복지 측면에서도 과거처럼 압도적 매력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신입 공무원 경쟁률은 예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공무원 시험을 고민하고 있다면 첫째, 안정성만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둘째, 자신의 적성과 장기적 커리어 패스를 고려해야 하며 셋째, 다른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등 대체 경로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때 철밥통이라 불리던 공무원, 이제는 퇴사 후기만 넘쳐나는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렵게 합격했지만 몇 년 만에 사직서를 던지고 나오는 이들. SNS에는 공무원 퇴사했습니다라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때 최고의 꿈의 직장이던 공무원이 왜 이제는 기피 대상이 되었을까요? 공무원의 몰락 뒤에는 몇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 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 시장이 변했습니다. 둘째, 안정성은 그대로인데 업무 강도와 민원 스트레스는 더 커졌습니다. 셋째, 급여와 복지의 매력은 줄어들고 민간 기업의 대체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공무원을 더 이상 안정된 직장으로 보지 않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안정성만 보고 진입하지 말고 본인 적성과 맞는지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공무원 외에도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탐색해 보세요. 셋째, 합격 이후에도 퇴사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적 커리어 플랜을 설계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끝까지 버티는 건 더 힘듭니다. 결국 많은 청년들이 눈을 돌린 곳, 바로 공무원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장을 들고도 몇 년씩 취업 준비를 이어가는 취준생. 20대는 물론 30대까지도 끝없는 시험 준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친구 한 명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왜 이렇게 공무원이 각광을 받았을까요? 첫째, 웬만해선 해고되지 않는 안정성. 둘째, 정년이 보장된다는 희소성. 셋째, 은퇴 후에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 이 세 가지가 치열한 대기업 구조 조정 속에서 청년들을 끌어당긴 겁니다. 만약 공무원 시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도전적인 커리어를 쫓을 것인가? 그 답에 따라 준비 전략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험 합격만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생활까지도 함께 그려보셔야 합니다. 대기업처럼 구조조정 걱정도 없고 중소기업처럼 언제 문 닫을지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직업을 마다할 수 있었을까요? 공무원은 오래전부터 철밥통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불안해질수록 그 매력은 더 커졌습니다. 안정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 시절 공무원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조정 걱정 없는 안정성,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감, 시험에 합격만 하면 평생이 보장된다는 확신. 이 세 가지가 청년들을 노량진으로 몰리게 만들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생활 방식도 달랐습니다. 컵라면과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 종일 고시촌 독서실에 앉아 몇 번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 끈기가 곧 합격의 비밀이었죠. 언젠가는 붙는다. 합격만 하면 평생이 보장된다. 그 믿음 하나로 밤새 불 꺼지지 않던 고시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공무원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결혼, 평생의 보장, 사회적 지위까지 약속된 길로 여겨졌죠.
여러분도 며느리는 교사나 공무원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하지만 현실은 변했습니다. 지난해 9급 공무원 평균 경쟁률은 21.8대 1, 1992년 이후 최저치. 지방직은 더 심각해 8.8대 1 수준. 최근 10년간 경쟁률은 꾸준히 하락. 합격조차 했던 이들이 사직서를 내는 현실. 이제는 붙기만 하면 평생 안정이라는 공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공무원을 준비한다면 현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률만 보지 말고 합격 후 이직률까지 살펴보세요. 단순한 안정성보다 자신의 성향과 맞는 직무인지 따져야 합니다. 합격 이후의 경력 개발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100명 중 3명은 5년 안에 퇴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이상 철밥통 신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공무원이 되면 정년까지 평생이 보장되는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합격조차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합격해도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차라리 대기업이 낫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3년 신규 임용 공무원의 5년 내 중도 퇴직률은 2.7%. 이는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 과거엔 수십만 명이 몰려들던 인기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조기 퇴사가 흔해짐. 즉 정년 보장이 아니라 조기 퇴직 직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공무원 준비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실제 급여 수준과 복지 혜택을 먼저 따져보세요. 근무 환경과 업무 강도를 현실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다른 직업과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세요. 서울에서 원룸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면 9급 공무원 통장에 남는 돈은 얼마일까요? 충격적인 현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급여가 낮아도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가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못 산다는 좌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4년 기준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 약 187만 원. 각종 수당 포함 실수령액 250만 원 안팎. 공무원 임금 수준 최저임금보다 불과 16만 원 높음. 서울 원룸 월세 보증금 수천만 원에 월세 6,080만 원. 결국 교통비식비를 빼면 남는 돈은 거의 없고 저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공무원 준비를 한다면 반드시 이 점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월 지출과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세요. 안정성만 믿지 말고 장기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구조인지 따져야 합니다. 악성 민원 대응, 직무 스트레스 같은 숨은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무원의 97%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다수 관공서가 안내문을 붙이고 통화 녹음을 하고 CCTV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정작 악성 민원 앞에서 공무원들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콜센터나 민원 창구에서 직원들이 눈물을 참으며 대응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공무원 악성 민원 실태 조사 97.6%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경험. 관공서 조치 보호 안내문, 녹음, CCTV 효과 제한적. 결과 악성 민원 과도한 업무가 결국 공무원의 생명을 위협. 이 문제를 줄이려면 반드시 다음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원인 폭언 폭행에 대한 즉각적 법적 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심리 상담 회복 프로그램 확대. 무리한 민원 처리보다 현실적인 업무 기준 마련. 공무원은 철밥통일까요? 아니면 민원과 조직 문화에 짓눌린 직업일까요? 겉으로는 안정된 직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로 생명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료 공무원들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일하고 있죠. 사례 1도로 보수 민원을 담당하던 공무원 개인 연락처가 온라인에 공개. 수백 통의 전화에 시달리다 결국 비극적 선택. 사례 2 민원 압박과로로 사망 공무상 재해 인정되었지만 동료들에게 깊은 불안 남김. 현실 안정된 직업이라는 사회적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소진 위협이 일상화된 직업.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개인 연락처 공개 금지 및 보호 시스템 강화.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콜 필터링 법적 제재 강화. 장시간 근로 대신 업무 분산 적정 인력 충원 제도화. 여러분, 아직도 성과보다 연공 서열이 우선되는 직장이 있을까요? 바로 공직 사회입니다. 신입 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아이디어를 내도 돌아오는 건 괜히 튀지 말라는 눈초리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젊은 직원들은 의욕을 잃고 조직은 변화를 거부한 채 관성대로만 움직이게 되죠. 공무원 사회는 연공 서열 중심 구조 성과보다 근속 연수가 우선. 신입 젊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묵살 의욕 상실. 호치키스 행정 단순 문서도 여러 부서를 돌며 수십 개 도장을 받아야 최종 결제 가능. 결과적으로 보고서 작성 실질 업무라는 왜곡된 행정 현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과 기반 인사제도 도입 근속 연수만 보는 문화 개선. 결제 간소화 시스템 도입 전자결제와 책임 행정 강화. 신입 공무원의 아이디어 반영 제도와 젊은 세대의 동기부여와 혁신 확보. 보고서 쓰느라 밤새우는 게 진짜 행정일까요? 한국 공무원 사회의 민낯입니다. 젊은 공무원들 공직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떠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낮은 보수, 과중한 업무도 힘들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수직적 문화와 가짜 노동입니다. 일이 보람이 아니라 단순 생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현직자들의 고백입니다. 면피 행정 혹시 모를 감사나 책임 추궁을 피하려고 모든 과정을 기록 문서화. 보고서, 회의, 결제만 반복되는 형식적 업무 구조. 결과적으로 국민 체감 성과는 미미, 공무원 본인은 가짜 노동의 지침. 여기에 더해 온콜한 마이너스콜 문화 근무 시간 외에도 상시 대기 사생활 붕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책임 행정 확립 기록보다 결과 중심 평가. 보고 결제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중간 단계 제거. 근무 시간 보장제도 강화 온콜 업무를 제한하고 공무원도 인간다운 삶 보장. 밤늦게 울리는 민원 전화 휴일에도 멈추지 않는 업무 공무원이 과연 철밥통일까요? 공무원은 한때 안정과 명예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휴일에도 민원에 시달리고 밤늦은 전화로 일과 삶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 결과 남는 건 소명감이 아니라 피로와 무기력뿐이라는 게 현직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온콜한 마이너스콜 문화 근무 외 시간에도 즉시 대응 강요 생활 불안정. 낮은 보수 무의미한 가짜 노동 경직된 조직 문화 직업 매력 상실. 청년 인구 감소 시험 응시 인원 자체가 줄어 지원자도 급감. 특히 지방직 경쟁률 급락 수도권 쏠림 지방 인구 감소가 직접적 원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콜 제도 개선 근무 시간 외 민원 대응 전담 시스템 마련. 임금 수당 현실화 생활 가능한 급여 수준 확보. 지방 인재 유인책 주거 교통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청년 유입 강화. 한때는 철밥통의 상징이었던 공무원 연금, 이제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1인당 업무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은 인력난 속에 더 힘든 현실을 겪고 있죠. 그런데 민간 기업은 초봉부터 높고 복지성 과금 유연 근무제가 기본인데 공무원은 안정성 하나만으로 이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업무 부담 증가, 청년 인구 감소, 지방직 인력 부족, 남은 공무원 업무 과중. 민간과의 격차 높은 초봉성 과급 복지 재택 근무 등 공무원 안정성만으로 경쟁력 약화. 연금 매력 감소, 과거엔 낮은 급여를 상쇄했지만 개혁과 축소로 더 이상 황금 티켓 아님.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직 업무 경감 인력 충원 업무 자동화 시스템 확산. 근무 조건 개선 유연 근무제성과 기반 수당 확대. 연금 보완책 마련 장기 안정성 확보와 동시에 청년층의 신뢰 회복 필요.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보다 오히려 불리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공무원 사이에서도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는 결국 수령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불안이죠. 특히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내고 덜 받는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 차이 공무원 연금 보험료율은 약 9% 내외,
국민연금은 4.5% 현직 공무원 부담이 2배 가까움. 수령액 구조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은 과거 대비 계속 축소, 신규 임용자일수록 분리. 형평성 논란. 국민연금은 개혁 과정에서 최소 보장을 강조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재정 안정을 우선하며 삭감 기조 유지. 현직 공무원과 예비 수험생들은 다음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연금 개혁안 흐름 파악. 정부 국회 논의안에 꾸준히 관심 갖기. 개인 노후 준비 보완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 등 병행 설계. 지출 대비 시뮬레이션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은퇴 생활비 계산 후 대응책 마련. 공무원 연금 정말 국민연금보다 손해라는 말이 사실일까요? 많은 분들이 공무원은 연금 하나 보고 버틴다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제 그 말도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덜 내고도 납입액 대비 수령액 비율이 높은 반면 공무원 연금은 많이 내고도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액 관점. 공무원은 근속기간이 길고 납입액이 많아 수령 총액은 크다. 효율 관점. 납입액 대비 얼마나 더 받느냐를 따지면 국민연금보다 불리하다. 체감 효과 더 많이 냈는데 효율은 떨어진다. 손해본다는 느낌이 커짐. 앞으로는 공무원 연금만 믿고 가기보다 다음처럼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병행 준비. 생활비 주거비 기준으로 은퇴 시뮬레이션 작성. 정부 개혁안 발표 시 실제 수령액 변화 체크하기. 철밥통. 공무원 왜 더 이상 청년들의 꿈의 직장이 아니게 되었을까요? 과거엔 합격만 하면 평생이 보장된다고 여겨졌던 공무원. 하지만 지금은 낮은 급여, 악성 민원, 경직된 조직 문화 속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던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의 매력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낮은 체감 임금. 기본급 대비 물가 주거비 상승률이 따라가지 못함. 민원 리스크 보호 장치가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 디지털 행정 시도. 전자행정, 결제 간소화 등 변화 움직임.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임금 체계 개편. 근속 연공 중심 성과 역량 중심으로 조정. 실질적 민원 보호 장치. 법적 장치와 현장 매뉴얼 강화. 디지털 행정 혁신. 보고 결제 절차 단순화로 효율 극대화. 월급은 빠듯한데 민원은 끝이 없다. 더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 많은 청년들이 같은 고민 속에서 공직 사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안정성 하나만으로는 젊은 세대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성취감, 성장 기회, 공정한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무원 사회는 인력난과 신뢰 위기를 동시에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의 매력을 되살리려면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